이제 오늘은 수목장 인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몰랐지만 토지주가 그 땅으로 2년 뒤에 도로가 난다든지 터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사후 신고라고 돼 있지만 무조건 수목장이나 자연장이나 평장을 하실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바른정보 바른장례 진행자 서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태효 대표님, 이PD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네. 요즘에 자연장이나 수목장에 대한 저희 영상들에 댓글이 좀 많이 달린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댓글 때문에 PD님이 좀 고충이 있으시다고. 네, 당연히 저희 바른장례 채널에 질문을 해주시기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하고요. 제가 모르는 거는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물어봐요. 그런데 대부분 자연장 혹은 수목장에 대해서 질문이 뭐냐면, 저희가 이러한 땅에 수목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혹은 이러한 땅에 이런 수목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하냐? 혹은 제가 알기로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올리는 것들의 대답이 전부 다가 관련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모든 그런 관련 댓글에 다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성의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담당자와 문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계속 대답이 그것은 그 해당 그 위치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남길 수밖에 없는 현실 같은 게 있어서 오늘 한번 그걸 다뤄봐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목장 인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PD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목장을 하면 그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나요? 하연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개인이나 가족, 자연장 또는 수목장을 조성할 때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로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충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규모에 대한 겁니다. 개인은 우리가 알으셔야 될 게 개인은 10평, 그다음에 가족은 30평 이내에 했을 때, 두 번째 고인은 그러니까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행위가 없고 기존에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있는 나무나 자연에 그냥 고인을 안장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는 포크레인이나 여러 공사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법에 정한 대로 고인을 안장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있는 거의 그 모습 그대로에다가 땅을 뭐 몇 센치만 팔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0에서 50 정도 사이에 그냥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땅에 유골함이나 이런 걸 쓰지 아니하고 전문함이나 아니면 한지로만 돼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고인을 안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장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에 고인의 고 홍길동의 묘 아니면 출생일 돌아가신 날짜를 쓰는 우리가 명패석 또는 표비석이라고 하는데 그 표비석의 규격이 딱 요 정도만한 손바닥만한, 그게 숫자로는 200세제곱센티미터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로 20cm, 세로 10cm. 제가 그래서 좋네요. 이게 감이 센티미터라면 제가 감이 안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A4 용지를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A4 용지를 2번 접으면 요게 10이고 요게 15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 정도까지. 이거 제가 이렇게 하면 진짜 손바닥 크기만 하는. 맞아요. 뭐 남자 여자 차이가 있겠지만 요 보통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요 정도. 요 정도도 그냥 좀 작다 느낌인데. 이제 표비석이 보통들 많이 쓰는 게 한 400에서 300 정도. 엄청 그죠. 그리고 이제 두께가 있고 거기에 또 받침석이 있다 보면
보통 표기석을 하는 이유가 고인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안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아까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예, 그러셨으니까 예. 요거에다가 요 두께로 한 4cm만 돼도 예, 맞아요. 딱 요거 정도보다 작아야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세제곱이니까. 예, 그러니까 두께도 아. 5cm 미만 정도 되죠. 보통 저 정도의 크기면은 5cm까지도 안 나고 한 2cm에서 3cm 정도 엄청 얇게 만들어야 미니메. 돼요. 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면적의 범위. 고인을 모실 수 있는 그 면적을 10평 또는 30평.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시는데 법적인 사항들을 좀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 장비가 들어가서 여러 주변에 훼손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자연 그대로 모시는 방법. 그다음에 토기도 이 유골 자기로 된 유골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지 또는 자연 친화적인 전문함을 쓰는 거. 세 번째, 위에 고인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표기석이 아주 요만한 거. 20에 10cm 정도 되는 작은 거. 이런 것들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을 때 우리가 신고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간도 근데 있는 거죠? 기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원한 대로 받아줬다면 장례가 나고 이제 우리가 30일 이내 이제 고인을 모시고 나서 30일 이내가 보통 사망 신고를 하는 그 범위 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만 하면 그 사후 신고에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가 이론과 실전이 좀 틀리잖아요. 모든 게 그죠? 모든 뭐 스포츠도 그렇고 현실적인 것과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행위를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원래는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일단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수목장이 개인이나 가족이 하는 게 있고 뭐 문중이 하는 게 있고 종교 재단이나 뭐 다른 재단 법인이 하는 게 예. 있잖아요. 그런 뭐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들은 대부분 인허가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개인과 가족에 대한 것들에만 주목할 텐데 실제로 제가 이걸 여쭤봤을 때 그렇게 해도 조금 번거로운 게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일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사후 신고라고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30일 안에만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럴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제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산이다 보면은 경사면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편편하게 이렇게 좀 가족들이 서 수 있고 충분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주변에 나무들이 좀 있으면은 좀 장가지 쳐야죠. 안 되니까 네네. 장가지도 치기도 하고 벌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허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목장이라는 게 예. 국가에서 얘기하는 수목장은 거의 자연 그대로인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래도 우리 부모님 모신 곳이면 예. 평탄화도 돼야 되고 정리도 예. 하고 싶고 좀 너무 이렇게 뭔가 예쁘게 꾸미고 싶고 느낌을 있으면 좋으니까 그걸 하는 순간 어떤 행위가 돼버린다.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나 저나 할 수가 없는 게 인허가를 신고로 받던 허가로 받던 담당할 수 있는 분은 각 지자체마다 그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다 틀리잖아요. 네. 그 분이 이 형태나 배치도나 계획도나 이런 걸 들어보시고 이거는 신고로 받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신고로 안 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임야를 산지를 전용해가지고 묘로 바꾸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질문이 예. 저희가 지금 사후 신고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는 법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나는 거의 법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신고하고 보니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됐어요라고 해버리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문제될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럼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잖아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냐고 그대로 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네. 내가 모르고 포크레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멋있게 꾸며드리고 하려고 주변 정리를 하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면적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너무 넓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그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100제곱미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게 생각보다 작잖아요. 작죠. 엄청 작은 예. 규모니까.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면은 이제 30평 이내인데 30평 이내는 뭐냐? 그냥 그야말로 가로 세로 10m라는 얘기예요. 가로 10m, 세로 10m. 근데 이거를 내가 땅이 있으니까 산이 크니까 많이 포크레인으로 정리해가지고 한 50평, 80평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산이다 보면 나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나무들을 제가 쓸데없는 나무라고 판단하고 막 빌 거 아닙니까? 벌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벌목을 하는 거는 일단은 산림녹지과의 허가를 받고서 벌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벌목할 수가 없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지름이 아주 작은 거 있죠. 조그만 나무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름이 10cm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벌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10cm 사실 좀 작은 아유, 나무인데. 그거 얼마 크지 않죠.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후 신고라고 돼 있지만 무조건 수목장이나 자연장이나 평장을 하실 분들은 사전에 담당 공무원하고 미팅을 해서 전화도 하지 마시고 약속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분하고 만나서 이제 지본도 알려드리고 위성 사진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거를 먼저 상의를 하고 사전 상의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받아주겠습니다. 이거는 허가를 받으셔야겠네요. 그래서 산지 전용을 해서 묘로 바꿔야 됩니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행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목장의 이미지와 그런 모습이 법에서 내려온 것보다 좀 다를 때 약간 예. 이게 또 우리 표비석 예. 요게 뭐 크거나 예. 조금 요만한 나무는 뽑을 수 있지 하고 예. 뽑거나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는 법에 접촉되니까 안 되는 거고 네. 법대로 하더라도 예. 사실은 그 행위에 대해서 각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나요? 요 법 그대로 다 했어요. 예. 내가 정말 표비석도 조그맣게 하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뭔가 지자체 공무원이 그 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네. 그 땅에 앞으로 우리는 몰랐지만 토지주가 그 땅으로 2년 뒤에 도로가 난다든지 터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개발 계획이 있거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아니면 그 땅이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땅의 여러 가지 형태나 이거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토지주라면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가 판단해도 일단은 신고를 받건 인허가를 받아주는 주체는 지방자치대 담당 부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고를 한다 그랬을 때 신고에 어떤 대장의 기록이 남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장이나 수목장은. 그냥 신고는 신고로 받아준 거예요. 예, 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거 내가 신고를 받을게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아무거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인허가를 밟아서 공부상에 산지를 전용해서 묘로 바꿨다면 그냥 묘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앞으로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 땅을 내가 언제까지 소유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땅은 안 팔 건데 이 앞에 땅들은 팔 거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족들끼리 의논하고 계획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묘의 형태로 너무 공사를 많이 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무나 있는 그대로의 화초에 고인을 모셨다면 이장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매매를 하거나 관리가 안 돼도 어느 누가 와도 이게 묘라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원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대표님, 그럼 저희 영상들 중에 네. 몇 가지 댓글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도립공원 내 사유지 수목장이 가능할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댓글이 자기의 사유지가 네. 있는데 거기에 하고 싶은데 거기가 또 뭐 도립공원이래요. 그러니까 도립공원 내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목장 만들기 가능하냐?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군사 시설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욕지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법들이.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분의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담당 지자체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례별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책을 주면서 지자체의 담당자한테 인허가권을 준 거는 뭐냐면 그 지자체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당 필지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이래서 댓글을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또 물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도 좀 어려운 게 저나 많은 분들이 방송을 유튜브로 할 때 이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례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맞아 그거 믿고 했다가 피해 보시면 안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물론 저희 영상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은 없지만 네. 피해를 보실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원래 아까 좀 비슷한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묘지였던 곳에 예. 그것을 바꿔서 수목장으로 할 때에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D님도 그렇고 자꾸 이제 수목장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네. 사실은 자연장 형태의 수목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자연장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정부에서도 수목장보다는 자연장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자연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땅이 이제 전이든 아니면은 임야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 땅에 묘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예전에 묘를 썼으니까 그냥 임야, 지목이 임야 또는 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을 파묘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하고 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신고로 받아줄 거냐 허가로 해야 되냐라는 거 하면 99%는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얘기하는 건 인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지를 정형해야 됩니다.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인 게 아니고 제 경험상의 이걸 잠깐 얘기하자 보면 땅에 이 산하나 크기가 엄청 큰데 이 종중에서 내려오는 산이나 오랫동안 내려온 선친들이 계신 땅이고 마을 인가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근데 기존에 묘가 한 30개가 있는데 정리해서 한 2개 정도 묘 형태로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자연장 평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꼭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실 분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민가에서 많이 떨어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다면 판단은 우리 직계 가족분들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요. 예. 관례상 이렇게 해왔던 예, 게 예. 현실이다. 네, 정도로 네. 알고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신고할 때는 어느 부서나 부처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고 허가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이름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과 이것도 그래가지고 문의해야 그러네요. 돼요. 문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묘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대표적인 이름이고요. 어떤 데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장묘문화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자연장의 신고 또는 인허가는 시군구의 이 묘지 담당자랑 문의를 해 보시고 인허가를 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지를 전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개발행위과라고 같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체요. 복잡하죠? 네. 그거는 어차피 토지주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설계사무소 또는 행정사 그다음에 이제 위임을 하실 거 아니에요. 측량사무소에다가 이제 그쪽에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1차적 미팅은 일단은 지자체 묘지를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일단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다.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수목장에 관련된 것들이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해진 게 딱 이렇게 우리나라에 통일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조금씩 과도기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문의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계속 결론이 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시청하시는 이제 공사를 계획하거나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담당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아직 과도기니까. 예, 그리고 담당자들이 죄송한데 업무가 정말 많아요. 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장애인도 있죠, 노인도 있죠, 뭐 되게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뭐 5-6명, 4-5명인데 이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관련된 법을 다 알기도 어렵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형태에서 문의하거나 아니면 먼저 하셨던 선임 또는 뭐 시에 담당하신 분한테 오래된 분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데도 겁이 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담당자에 따라서 내가 성격에 이거 따라서 해도 되나? 해도 되나. 근데 또 어떤 또 분은 허가해도 되고 신고해도 되는데 또 대범하시고 업무를 잘 하시는 분은 아 그냥 신고를 받을게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사전에 꼭 담당자들하고 이제 꼭 찾아가서 미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네. 그러면 제가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그래도 인허가를 받고 뭐 나중에 뭐 내 땅이니까 혹은 내가 법대로 할게라고 해서 이렇게 사후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런 위치에 하시면 조금 신경 쓰시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뭐 사례를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산속에 민가도 없고 사람의 발자취가 없고 이런 데는 크게 인허가를 하지 않고 정말 큰 면적이 아니고 나무를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다 그러면은 그냥 관례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민가들이 많고 이제 도로도 많고 사람들이 눈이 많이 있는 데는 기존에 묘가 있던 게 없어지고 갑자기 이상한 형태의 묘가 만들어지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그 땅이 내 땅이래도. 만약에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만들었는데도 예. 옆집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집 앞에 있는 거는 지목이 대지라 그랬잖아요. 네. 대지는 다 거의 신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고했다 그래가지고 뭐 딱 신고 필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일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아 이분은 적법하게 대지에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런 심리가 집 바로 옆에 뭐 수목장이다 그래도 이렇게 묘지나 장지가 있는 걸 좀 어려워하니까 그런 게 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죠. 네. 어떤 분은 아 괜찮아 뭐 우리 부모님도 모시면 이렇게 할 건데라고 하신 분 있는 반면에 아 왜 옆에다가 이거 수목장을 했냐 자연장을 했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조금 더 좀 예민하게 예. 보셔야 된다. 예. 네, 그럼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예. 좀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론상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들이 약간 엇박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오늘 찍은 영상은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묘지를 쓰려고 하는 자연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신고인 줄 알고 내가 자연장을 조성을 했는데 사후에 신고를 안 된다고 하고 법적인 거를 잘못했다라고 할까봐 피해를 보실까봐. 피해를 볼까봐 이 영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번거롭지만 그래도 담당자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시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젊어졌고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래서 민원을 약속하고 가시면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하면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선입견이 있어요. 담당 이제 뭐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려가도 우리 공무원은 뭐 태도가 딱딱하다, 거만하다. 나는 이렇게 숙이고 들어간다. 뭐 이런 근데 예전에 이거는 그런 게 예전에 그런 거 그럴 수 있었는데 있겠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좀만 늦게 발급해주고 그러면 막 소리지고 그러시잖아요.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해드리면, 모든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법을 먼저 내가 알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A 방법을 할 것이냐, B 방법을 할 것이냐, 논의를 하셔서 결정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잘 하셔서 이 묘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멘트입니다. 네. 네, 저희는 2023년 7월에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시청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정보가 다를 수 있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